안녕하십니까. 일용 스튜디오입니다. 요즘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라는 규정이 많이 있고, 그 배경에는 결국 크게 보면 정부의 정책 의지, 결국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유동성의 풍부함이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요새 주식의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주위에서 어딜 가도 주식 얘기가 넘쳐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어제 나왔던 그 8월 여신 동향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 놓고서 한번 들어봅시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을 사실 이끌고 있는 이제 개인 자금, 그러니까 유동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좀 간접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다른 측면에서의 이제 접근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계 자금들이 사실 대규모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액 금융자산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고액 자산가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자금을 그대로 이제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킬 수가 있는데, 그 충분한 금융자산 혹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 사실 대출이라는 통로를 활용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유동성 여건이라는 게 현재 이제 금리 수준이나 아니면 이제 은행권이 대출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과 이제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달 그리고 특히 최근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그 여수신 동향, 매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전월에 그 대출하고 수신의 동향을 발표를 해주거든요. 근데 좀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한 2-3개월 전에 이제 한번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기업 대출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 기간이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2분기, 그러니까 한 3, 4, 5월쯤에는 이제 기업들이 그 유동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재무건전성 악화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 자금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었어 가지고 그 당시는 기업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계 대출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계 대출을 부문별로 봤을 때도 주택담보대출은 8월에도 좀 많이 늘긴 했지만 이 일반 대출로 분류되는 신용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에도 이제 어제 많이 나왔지만 8월 그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11.7조 원을 기록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뉴스였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 이 규모가 좀 큰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로 보면은 항상 일상적으로 가계대출 어느 정도였죠? 그냥 보통은 그러니까 전체 가계대출의 월중 순증 규모가 11.7조 원이라는 거는 사실 그 아주 이제 특이한 숫자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부문별로 조금 이제 보면은 그 그림 3번을 봐주시면 되는데, 보통 가계대출이 전체가 한 10 정도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한 7 정도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이고, 일반 대출, 신용대출의 그 포션은 한 3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림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거의 그 주택담보대출 규모하고 유사한 정도의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8월 중으로 봤을 때 전체 가계대출이 11.7조 원이 증가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6.1조가 증가했고요. 가계대출, 그러니까 기타 신용대출은 5.6조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5대5 비중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5.6조 해봤자 최근에 고객 예탁금 들어온 게 거의 단기간에 10조가 늘던데 얼마? 네, 예. 그 같은 그림 그 아래 그림 6번을 봐주시면은 고객 예탁금이 지금 늘어나는 잔고가 지금 60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추가 상장하는 이제 종목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예탁금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러한 이제 그 은행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자금들도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계대출의 총량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같은 그림 4번을 봐주시면은
지금 현재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1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1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경기 여건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대출 증가율 자체가 10%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상당한 유동성이 이제 이쪽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경제 활동은 되게 위축되고 있는데 자영업도 되게 힘들고 네. 결국은 그런 뭐 자영업 운영 자금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실질적으로는 비즈니스를 접고서 그냥 어떤 투자 쪽으로 나서신 분들도 꽤 있겠네요. 이 데이터 넣고 보면. 그 개인 사업자 대출은 사실 분류는 기업 대출이라서 이제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저기로 가잖아요, 그게? 네, 그거는 이제 중소기업 대출이니까 사실 이거랑은 이제 분류는 조금 다르긴 하고, 그러니까 그 개인 대출, 특히 신용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공급 여건에서도 그렇고 수요 여건에서도 그렇고 지금 규제를 워낙 좀 강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심하게 압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은행들 자체적으로 좀 공급하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제 그 성장 목표나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용대출 쪽으로 이제 은행들이 좀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또 수요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그 부족한 주택자금 대출 중에 뭐 일부를 주택 관련 대출 중에 일부는 신용대출로 저희 보통 이렇게 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일단 있는 거고, 또 최근에 또 주택 가격도 좀 많이 상승하고 이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드러나고, 또 앞서 센터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상당한데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이 신용대출의 형태를 보통 많이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신용대출 금리가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중평균 기준으로 7월을 봤을 때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의 신규 대출 금리 2.9%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신용도가 좀 무수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뭐 2%대 중반이나 초반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하고 비교해봐도 주택담보대출이 2.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이게 바로 이제 수급 여건에서 조금 그런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주담대는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낮춰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신용대출 쪽으로 지금 은행권들이 많이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좀 일종의 그런 뭐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당국이 만약에 그러니까 뭐 8월이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런 그 10% 이상의 만약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뭐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다 나온 상황이니까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좀 만지작거릴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로 개인적으로는 이게 급하게 이렇게 좀 이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전히 이제 코로나 여파로 좀 이제 급하게 좀 자금들이 필요한 그런 취약한 차주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예 대출의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은 억제하지만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신용대출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면은 오히려 자금 유입을 조금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금융당국의 현재 입장도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뭐 결과적으로는 이례적으로 조금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다. 특히 이제 주택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례적인 건 맞네요. 보니까 지금 나도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서 지금 그림상 보니까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상당히 이렇게 월중으로 봤을 때 뭐 거의 5조 6조 뭐 분기로 치면은 이게 뭐 15조 20조 가까이도 될 수 있는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게 뭐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뭐 이제 경기가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하면은 사실 주택대출보다는 훨씬 위험도는 은행 입장에서는 좀 높은 대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관리도 좀 이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은행주들 저번에 우리 결국
그 연장되면서 네. 연체 관리가 참 쉽지 않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신용대출이 이렇게 그 저금리로 나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뭐 안정적인 소득이 있거나 뭐 이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보통 그쵸. 이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3분기에도 그러니까 2분기 때는 사실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 대출이 많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때는 크게 둔화될 걸로 기존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3분기에도 가계 대출 쪽에서 증가율이 사실 이렇게 좀 높게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우려 대비 하반기에 대출 증가율은 뭐 그렇게 급감하지는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양상으로 지금 7, 8월은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7, 8월 합산해서 총대출이 6월 말 대비 한 2% 조금 안 되게 한 1.8%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이제 추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기 중으로 봤을 때 뭐 2%를 조금 상회할 수 있는 대출 증가율이 3분기 중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뭐 은행의 그런 이자 수익 확보에는 뭐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이제 뭐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왜 이렇게 이리온에서는 중소형주 같은 것들도 자료 나오고 그러는데 자주 방송 안 하니까 저번에 난 몰랐더니 우리 이왕진 연구원이 말했던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또 우리 이한나 연구원이 말했던 종목들. 근데 이제 요새 너무 종목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좀 방송은 하지만 좀 약간 굉장히 좀 차분하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이 저희가 뭐 좀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다느니 또 그러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끼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 어떤 선택하실 때 뭐 어떤 판단하실 때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테이고 저희는 최근에는 그런 막 너무 종목을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주위를 좀 둘러보면서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도 그냥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라기보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그 유동성의 원천이 이제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뭐 시장으로 지금 많이 유입되는 개인 자금의 그런 이제 얼개 중에 하나에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톤으로 얘기해주면 또 이거 나갔더니 왜 굳이 또 뭐 가계대출 이런 걸 얘기하냐 그러시는 분들인데 원래 매달 하던 거였거든요. 매달 하던 거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흥미롭네 데이터들이. 아무튼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